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곳곳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일부 전라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불고 있고 공기도 제법 차가워져서 어제 아침보다는 많이 서늘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비는 앞으로 낮에 대부분 그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10에서 40mm, 강원 영서 지역 5에서 20mm가량 오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일부 호남과 경북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와 앞으로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어제 25도 안팎까지 올랐던 서울 기온이 오늘은 21도에 그치고요. 내일은 15도, 금요일 아침에는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금요일 아침에는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 뒤에는 전국이 흐리겠고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의 바람이 강하겠고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서해상의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선박들의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주 20도, 제주가 23도로 많게는 어제보다 최고 8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 쌀쌀해지겠고요.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일명 어금니 아빠가 경찰 조사에서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경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이 씨 딸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해왔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 퇴원 뒤 이루어진 3차 경찰 조사에선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혐의를 시인한 이유는 심경 변화라면서도 딸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셨는데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씨 딸의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해냈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 경찰은 이 양으로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 김모 양을 집으로 부른 뒤 전날 아버지와 사전 모의한 대로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제를 김 양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드링크제를 마시고 잠들자 이 양은 집에 아버지와 김 양만 단둘이 남겨둔 채 밖에 나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양은 김 양이 숨진 이후에는 아버지 이 씨와 함께 캐리어 가방에 김 양의 시신을 담아 강원도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양에 대해서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 양이 수면제를 먹인 행위로 인해 김 양이 숨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어금니 아빠의 살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이제 정확한 범행 동기를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터에 복귀한 첫날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졌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 크레인 사망 사고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이던 의정부시 낙양동 밀락 2지구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후 1시 반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도중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파트 22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3명도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근로자 3명이 모두 숨졌고 타워 크레인 기사 등 부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1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 줄에 걸렸다가 사고 1시간 만에 119 구조대에 구조됐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 작업자들이 다 사망한 상태라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부품 결함이라든지 작업자 실수, 과실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죠.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공사 관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발방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망사고가 난 크레인
임대 회사하고 그 안전점검하는 그 회사는 바로 작업 중단을 시키고 3년 안에 이런 사망사고가 다시 하면 완전히 퇴출시키는 이 안전 준수를 하지 않고 이 해체나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남양주 아파트 공사 현장 크레인 사고 이후 크레인 작업 위험 경보를 내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네, 경기도 여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옹벽 위에 있던 창고가 무너져 내렸고 인근 빌라도 붕괴가 우려돼 주민 50여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건물이 흉물스럽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지상 9층짜리 사무와 주거 겸용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옹벽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집안에 있는데 우르릉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사고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도자기 공장 창고로 4, 5m 아래로 무너지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에 있던 건물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라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인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위 빌라 입주민 54명은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 붕괴로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무단한 민원을 제시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에 무리한 터파기 공사를. 여주시는 빌라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숙소에 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또 이행 절차를 또. 주민들은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전 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어제는 북한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도발에 나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중국의 공산당 대회나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도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기긴 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거듭 강조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좀 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강경적으로 더 압박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다음 주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2주년인 어제 각지에서 공연과 무도회 등을 열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모란봉극장, 국립연극극장, 평양대극장 등지에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황해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의 예술단체 예술인들도 경축 공연 무대를 펼쳤고 당 창건기념탑, 개선문 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과 도 소재지에서도 청년들의 무도회가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더불어 북한이 4대 국가적 명절 중 하나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강도 제재에 처한 북한이 미국과 삿바 싸움에서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도 같은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일 총비서 추대 20돌 축하 행사에 주석단에 앉은 인물들을 호명하면서 박봉주 내각 총리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소개했습니다. 호명 순서를 통해 북한의 권력 서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박봉주가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를 앞질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축하 행사 하루 앞서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태종수와 안정수 등 경제 관료들이 대거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올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경제라인 대오 정비 및 전면 배치를 통해 제재에 버티는 힘을 확보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악량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연구원은 리용호 회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올라간 것 역시 외교적 지구전 대비 차원으로 봤습니다. 또한 북한 전문가는 최룡해를 당 중앙군사위 위원회에 다시 올린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인 건설자들을 각종 건설 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제재에 따른 상황 악화에 대비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배에서 50배 늘어난 양의 밀과 옥수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소유인 개성공단 공장을 무단 가동한 것도 제재에 대한 대비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수입니다. 영국군이 서방과 북한 간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영국 대중지 메일 온라인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영국 관리들이 서방과 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의 대응에 관한 비상계획을 짜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 비상계획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준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최신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를 조기 추역시켜 F-35B 전투기 12대와 함께 한반도 주변 미국 함정들에 합류시키는 방안이라고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이어 작전 전문가들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와 비슷한 전술들을 포함해서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네,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민생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개혁과 민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접한 민심을 전하며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과거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으로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 의제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 지표를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 기조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2%대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그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도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공박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 현판식을 열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생과 안보를 챙기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생 국감, 안보 국감, 적폐 청산 국감 이 세 가지 우리 국회의원님 121분 한 분 한 분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당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개월을 심판할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원죄 적폐로 각각 규정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보복과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한국당도 비판함으로써 중도 3당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른국감을 모토로 내건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 차원에서 대안 세력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효율적인 국감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도 좀 제대로 긁어드리고 또 꼭 필요한 정책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될 국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에 드리워진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비공개로 지난 9일 만났습니다. 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정병국 전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2시간 넘게 보수 통합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유 의원은 지금의 한국당은 변한 것이 없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의 명분, 이유 이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 워낙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어제 특별한 합의는 못했고. 바른정당 내부의 통합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연일 회유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대당 통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면서 의원 설득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건이 더 성숙이 되고 또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정치 환경이 그렇게 갔을 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두 당의 3선 의원들로 구성된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는 두 번째 모임을 예정대로 갖고 통합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박원순 제안 문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소환하며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에게 돈을 받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음해 공작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은 대리인을 보내 피해 사실을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그리고 또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장애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격인 서울시 측과 함께 제압계획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가해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추 전 사무총장은 돈을 건넨 민병주 전 단장이 중소기업 관계자인 줄 알았고 관제 대모가 아닌 자발적 정치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부터. 검찰은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미 민 전 단장으로부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어버이연합을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을 겨냥할 방침입니다. 또 어버이연합의 다른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 비판적 인사를 공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수 농객으로 불리다 MB정부 비판 이후 국정원의 타겟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검찰에 나와 피해를 진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어젯밤 한반도 상공에 전략무기인 B-1B 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편대를 또 전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이 어젯밤 한반도 상공에 전략무기인 B-1B 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편대를 또 전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7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정확히 6개월이 됩니다. 네, 현행법대로라면 석방을 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검찰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7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다툴 점이 많다 보니 남은 증인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구속 만기 안에 심리를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재판에도 3차례나 불출석했다가 재판부 지적을 받고 나서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석방되고 나면 재판이 파행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관련 뇌물 혐의는 추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미 충분히 따져본 만큼 감출 증거도 없다며 별개의 혐의를 따지기 위해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리가 끝난 뒤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유례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가옥 1,5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길은 시속 130km의 강풍을 타고 수풀과 마을, 도로를 뛰어넘어 도심 한복판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It got to a point where the flames were pretty tall. They were 50, 60 feet. Then we could feel the heat. That's when we decided to leave. CNN 방송은 이번 화재가 3초에 축구장 하나 이상을 집어삼키는 속도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졌고 1,500채 이상의 가옥과 상점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근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100건가량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We can say that the fire is now at 7,500 acres, still reporting 24 structures destroyed with others damaged. We do not have a breakdown yet as to how many of those are residences and how many are outbuildings.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인 밀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아직 한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피한 주민 가운데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에서 10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지만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인 경우는 없었다며 바람 외에 화재가 번진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화재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이던 실험기기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는 철거 중이던 아파트가 굴착기를 덮쳐 굴착기 기사가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동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원심분리기와 책상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선이나 기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대안학교에서는 기숙사 앞에 세워진 25인승 버스가 비탈길을 20m가량 굴러 도로 3m 아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0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아파트 철거 현장인데 철거 작업 중 건물이 굴삭기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 기사 김모 씨가 잔해에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가슴과 무릎, 치아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네, 괌에서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방치하고 쇼핑에 나섰다가 체포된 판사 부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비판이 컸지만 징계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법원은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자동차에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체포됐던 설모 판사가 근무 중인 법원에 소명 자료를 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시간이 적힌 영수증이 포함됐는데 현지 법원에 판결문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정상 출근한 설 판사는 징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신뢰를 잃었고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면서 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아이를 방치한 부모가 아동 관련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쉼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징계가 자칫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는 데다 이미 현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핵심 혐의였던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지법은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편인 윤모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에 관한 기존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주도하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성영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하 전 사장이 2015년 무렵부터 회사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격 미달자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 동력 약화와 산재한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많았지만 IMF는 한국이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도 3% 성장 달성을 위해서 그간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온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반기 전망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씩 올려잡은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산업 생산에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후퇴하는 등 수출을 제외한 경기 회복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3, 4분기 0.5% 성장을 하면서 올해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도 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 방향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혁신 성장에 힘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와 중소기업 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혁신 성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벤처 붐을 좀 저희가 좀 일으키고 국민 벤처 시대를 좀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선봉이시고 가장 중요한 주축이시다.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두 정책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결국 만기를 넘겼습니다. 일단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오늘 0시르기에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된 위안화 무역 결제 대금은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지원은 중단됩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기준 560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정도입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단기 유동성 지원과 교역 촉진을 위해서 2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560억 달러로 확대한 데 이어 2014년 만기를 3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터졌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할 세계 무역기구 판정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수입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규정에 따라 내년 초 최종 보고서 회람이 가능할 때까지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히 수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 금지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스프레이형 제품의 독성 물질인 CMIT와 MIT의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WTO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규제를 추가할 경우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입증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전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 함께 보시죠. 오전에 경찰은 딸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현장 검증은 살해 장소인 이 씨의 중랑구 자택에서 진행되며 시신 유기 장소인 강원도 영월에서는 현장 검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 수색을 하다가 지난 2일 이 씨의 집안까지 들어갔지만 A양의 흔적이나 범행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금 협상 문제로 지도부가 2주째 단식 농성 중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부, 교육청과 진행 중이던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약 9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지난 8월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8차례 벌여왔지만 근속수당 전환 등의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검찰이 국정원의 비판 세력 전방위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앙대 교수 시절에 보수 논객으로 불리던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비판 활동을 하자 국정원이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국정원 TF는 과거 국정원이 이 의원을 퇴출, 매장하기 위해서 여론조성 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사격장 유탄 사망 사고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군내 의문사를 다룬 연극이 육해공군 본부에서 공연됐습니다. 연극을 관람한 군 지휘관들은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게 하겠다고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무대 위에 제사상이 차려지고 상복을 입은 여성들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합니다. 군 의문사를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 마지막 장면입니다. 배우 가운데 7명은 실제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엄마들입니다.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낸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10년 이상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그 화장해가지고 시신가루 나온 거를 제가 싸가지고 유병소 앞을 갔어요. 가니까 유병소에서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제가요. 거기서 맞고 헌병대로 저를 헌병대 차에다 끌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연극 이등병의 엄마가 군부대론 처음으로 육해공군본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참모와 헌병수사관 등 700명이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군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연극을 만든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진짜 강군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군은 총과 대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연극이 끝나자 관람객들은 기립박수로 어머니들을 위로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이 장병 인권 개선과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고 군은 예하 부대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전체 영상을 촬영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